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죠? 아무리 무례한 말을 들어도 웃으며 넘기고 목소리 한번 높이지 않는 사람이요. 주변에서는 착하다, 성격 좋다는 소리를 듣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정말 화를 못 내서 안 내는 걸까요? 아니면 화를 낼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한 걸까요? 사실 진짜 무서운 건 소리 지르며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예측 가능해요. 그들의 내보안 실인 편도체가 자극에 즉각 반응하고 감정이 그대로 밖으로 출력되거든요. 그런데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들은 편도체의 경보 신호를 수신했지만 출력을 차단한 거예요. 이건 참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거죠. 이들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어요. 당신을 유지할 것인가, 삭제할 것인가. 이 계산이 끝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몇 초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결과를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늦어요. 당신은 그들의 무표정을 여유로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데이터 가치를 측정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화를 안 내는 사람들의 뇌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들을 고도의 자기조절자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건 이들이 단순히 착해서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화를 내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행위인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심리학적으로 외적 통제 소재를 가진 경우가 많아요. 너 때문에 화났어라며 감정의 리모컨을 상대에게 넘겨주는 거죠. 하지만 화를 안 내는 사람들은 그 리모컨을 절대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바로 인지적 재구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같은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능력이죠. 길을 가다 모기한테 물렸다고 해서 1시간 동안 모기를 쫓아다니며 소리 지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모기약 바르고 다음엔 모기 없는 곳으로 가면 되죠. 화를 안 내는 사람들에게 무례한 사람은 지나가는 모기와 같은 존재예요. 에너지 쓸 가치가 없는 변수인 거죠. 그런데 이게 왜 무서울까요? 화를 낸다는 건 역설적으로 상대에게 아직 기대가 남아있다는 신호거든요. 내 에너지를 써서라도 너를 변화시키고 싶다, 너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일종의 애정 표현이에요. 하지만 화를 안 내는 사람들의 무표정은 다른 메시지를 보냅니다. 너는 내 인생에서 변수조차 되지 않아. 심리학적으로 가장 잔인한 처벌이 뭔지 아세요? 비난이 아니라 투명인간 취급이에요. 이들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로 결정한 순간 당신을 조용히 삭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은 화를 낼 줄 몰라서 안 낸다고 오해해요. 하지만 진짜 조절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내 뇌의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할지 냉정하게 계산합니다. 이들에게 화라는 감정은 너무 비싼 비용을 치러야 하는 사치품과 같아요. 그래서 그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없는 상대에게는 화조차 내지 않는 거예요. 대신 조용히 관찰하고 평가하며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침묵을 평화로 착각하는 동안 말이죠. 이제 뇌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보안 실장이 있어요. 이 친구는 24시간 경계 모드로 작동하면서 위협을 감지합니다. 누가 나를 무시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싶으면 즉각 비상하고 사이렌을 울려요. 이게 우리가 느끼는 화의 시작점이죠. 문제는 이 보안 실장이 너무 예민하다는 거예요. 진화 과정에서 거짓 경보를 울리는 게 경보를 놓치는 것보다 안전했거든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이 보안 실장이 회사 전체를 장악한 상태예요. 경보가 울리면 전체 시스템이 즉각 비상 모드로 전환되고 이성적 판단은 셧다운됩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커지는 건 전부 이 긴급 프로토콜의 결과물이에요. 반면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그 위에 있는 전두엽, 즉 중앙통제실 사령관의 권력이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쉽게 말하면 통제실 사령관이 보안실장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용히 해. 저 사람한테 화내봤자 우리 에너지만 써. 그냥 저 사람을 인생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게 더 효율적이야. 전두엽 사령관이 아주 냉철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거죠.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전두엽과 편도체의 연결이 강한 사람일수록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나요. 이건 마치 통제실과 보안실 사이에 두꺼운 통신 케이블이 깔린 것과 같아요.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의 뇌를 MRI로 찍어보면 편도체는 활성화돼요. 분노 신호는 발생하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전두엽도 강하게 켜집니다. 그리고 2, 3초 후엔 편도체 활성도가 급격히 떨어져요. 이게 바로 억제의 증거예요. 통제실이 보안실의 경보를 받았지만 오버라이드 명령을 내린 거죠. 시스템 정상 작동 중. 긴급 출동 불필요. 이때 뇌에서는 가바라는 진정 물질이 쏟아져 나와요. 가바는 뇌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소방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반면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뇌를 가득 적시죠. 코르티솔이 쏟아지면 뇌는 비상사태에 돌입하고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화를 안 내는 사람들은 가바를 통해 평온함을 유지하면서 상대를 아주 차갑게 관찰해요. 더 무서운 건 이 통제실 사령관이 화를 억제하는 동안 뇌의 아나전도피질에서는 냉정한 손익계산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 관계를 유지할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 오늘로 끝낼 것인가를 평가하는 거죠.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그들이 웃고 있는 동안 이미 여러분과의 관계를 끝냈을 때의 이득과 손해를 계산 완료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감정이라는 안개에 가려지지 않고 아주 선명하게 상대의 본질을 보고 있는 겁니다. 신경과소송 원리를 보면 더 명확해져요. 뇌는 반복되는 패턴을 학습합니다. 화를 낼 때마다 편도체 출력 경로가 강화돼요. 이 회로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처음엔 큰 자극에만 반응하지만 점점 작은 자극에도 과민해집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는 연습을 하면 전두엽의 억제 회로가 강화돼요. 자극을 받았지만 출력하지 않는 경험이 쌓일수록 시스템은 더 안정적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뇌의 업그레이드예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화를 안 내는 사람은 착하고 공감 능력이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죠. 혹은 단순히 참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요. 하지만 이건 위험한 오해입니다. 참는 것과 조절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단순히 참는 사람은 정서적 억제를 하는 중이에요. 이건 뇌에 독을 쌓는 일입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터져서 주변을 모두 불태워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진짜 무서운 사람들은 참는 게 아닙니다. 평가를 하는 중이에요.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해요. 여러분이 알아야 할 진실은 이겁니다. 상대가 화를 안 낸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기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실 그 사람은 여러분을 화낼 가치조차 없는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화를 내지 않는 건 배려가 아니라 최종 통보 전의 고요함일 수 있어요. 착한 사람의 웃음은 때로 당신을 리스트에서 지우기 위한 마지막 예의일 뿐이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사람은 이미 자신의 뇌를 통제하지 못하는 약한 상태에 놓인 겁니다. 화를 내는 순간 정보를 누출하는 거예요. 무엇이 날 자극하는지, 어떤 버튼을 누르면 내가 폭발하는지 전부 공개하는 거죠.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 없이 상대를 정리하는 법을 알아요. 그게 바로 관계의 단절, 손절입니다. 우리는 흔히 화를 내는 사람을 무서워하며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 노력해요. 하지만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우리를 향해 웃어주던 그 사람이 침묵을 선택할 때예요. 그 침묵은 당신에 대한 모든 기대와 관심이 0이 되었다는 선고와 같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소리쳐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그들의 뇌 속에서 당신은 의미 없는 데이터로 분류됐거든요. 화를 낸다는 건 역설적으로 아직 상대에게 기대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화조차 안 낸다는 건 그 기대가 완전히 소멸했다는 신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가장 잔인한 처벌이 뭔지 아세요? 비난이 아니라 투명인간 취급이에요. 이들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로 결정한 순간 당신을 조용히 삭제합니다. 이것이 분노보다 훨씬 더 깊은 거절이죠. 자, 그럼 우리도 이들처럼 단단한 멘탈을 가질 수 있을까요? 뇌를 업그레이드해서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는 방법,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3초 룰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화나게 할 때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우리 뇌의 보안실장인 편도체가 사이렌을 울릴 때 딱 3초만 속으로 숫자를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 3초면 중앙통제실인 전두엽이 상황을 파악하고 개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확보됩니다. 지금 화내면 내 손에 달하는 계산을 할 시간을 사령관에게 주는 거죠. 이 3초가 여러분의 품격과 인생의 승패를 결정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누가 무례한 말을 했어요. 즉각 대응하고 싶은 충동이 와요. 여기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1, 2, 3을 세세요. 그리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 반응이 나한테 도움이 되나? 이 사람은 내 에너지를 쓸 가치가 있나? 3초 후의 답은 거의 항상 아니오예요. 그럼 출력을 취소하세요. 말을 안 하거나 간단히 그렇군요 정도로 끝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언어 코드를 바꾸는 훈련이에요. 나 너무 화나라고 말하지 말고 내 뇌의 편도체가 지금 활성화됐네. 혹은 내 심박수가 올라갔네라고 제3자처럼 말해보세요. 이걸 심리학에서 메타인지라고 해요. 내 감정을 멀리서 관찰하는 순간 뇌는 그 감정의 지배에서 벗어납니다. 화라는 구름 위에 올라타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상대를 평가할 때도 언어를 바꿔보세요. 저 사람 진짜 짜증나 대신 저 사람은 내 시스템에 기여하는 가치가 낮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짜증난다는 건 여전히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할 권한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가치가 낮다는 건 이미 평가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감정을 소모하지 않는 거죠. 세 번째는 손절의 기준을 미리 명확히 세우는 겁니다. 화를 안 내는 고수들은 자기만의 명확한 선이 있어요. 이 선을 넘으면 화내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정리한다는 규칙이죠. 이 규칙이 머릿속에 있으면 상대의 무례함에 일일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규칙대로 집행하면 되니까요. 예를 들어 똑같은 실수를 3번 반복하면 관계 정리, 거짓말이 발각되면 즉시 단절, 이런 식으로 명확한 기준을 정해두는 거예요. 심판이 파울을 불 때 화를 내지 않고 휘슬만 부는 것처럼요. 감정은 빼고 결과만 남기는 게 여러분의 뇌를 가장 덜 지치게 하는 영리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자극 노출 빈도를 물리적으로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을 화나게 만드는 변수들을 식별하세요. 특정 사람,
특정 상황, 특정 SNS 피드, 그리고 그 변수들과의 접촉 빈도를 줄이는 겁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에요. 시스템 최적화예요. 쓸데없는 자극의 편도체를 낭비할 이유가 없거든요. 차단하고 삭제하고 알림을 꺼버리세요. 이게 바로 내 에너지 관리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책하지 마세요. 화를 참지 못했을 때 자책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뇌는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다만 이제부터는 중앙통제실의 힘을 조금씩 키워주면 됩니다. 근육을 키우듯 전두엽도 훈련하면 강해져요. 작은 일부터 3초 기다리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어느덧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화를 내는 건 에너지를 쓰는 일이지만 화를 다스리는 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일이에요.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들이 무서운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들은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을 시스템 바깥으로 출력하지 않을 뿐이에요. 편도체는 작동하지만 전두엽이 그걸 가로채서 재처리하는 거죠.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정보 우위를 점해요. 상대는 그들의 생각을 읽을 수 없고 약점을 찾을 수 없고 자극할 수 없어요. 반면 그들은 상대의 모든 반응을 데이터로 수집합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 앞에서 같이 소리 지르는 것은 그 사람과 똑같은 수준으로 내려가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들보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조용히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다만 사용법을 몰랐을 뿐이죠. 오늘 말씀드린 3초 룰, 언어 코드 변경, 손절 기준 설정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타인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화를 내는 순간 당신은 권력을 잃어요. 상대가 당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화를 내지 않으면 당신은 주도권을 유지해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뇌중앙 통제실을 더 강력하게 키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일부터 3초 기다리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진짜 무서운 침묵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혹은 오늘 영상을 통해 깨달은 점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뇌를 소결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일으켰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뇌를 가장 효율적이고 행복하게 쓰는 방법, 앞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연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뇌과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